미디어문 특집 기획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검증 토크 방송 통하였느냐. 도착하셨나? 누가 오셨나? 오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신 것 같습니다. 신발 안 가르셔도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셨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셨습니다. 앉아, 빨리 앉아. 괜찮아요. 자, 드디어 권태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실 텐데. 예. 인사는 하고 빨리 방송이 한 거 지금 앉아 지금. 마스크 벗어도 돼. 어차피 여기 방역 지침 다 돼 있으니까. 커피 다 녹았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좀 이해는 해요. 오늘 어차피 시당 위원장 후보님 출마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 대의원들 만나가 인사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더우실 텐데 벗으시죠.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예의를 갖춰. 자, 일단 마이크 좀 당기고 일단은. 네. 자, 오셨으니까는 자,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 보고 해야 되죠? 앞을 보고 하면 돼. 저 카메라. 카메라 이게 몇 대 우리 짬밥이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대구에서 12명 지역위원장 중에 유일하게 지난 총선 출마와 지역위원장 재인준을 받은 권태금입니다. 네. 특히 이번 8월 6일 날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검증도 해주시고 또 괜찮다 싶으면 우리 대구민주당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숨 좀 쉬세요. 힘들어.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오늘 뭐 대의원 때문에 지금 사실 저 대의원들 만나고 다니시는데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12개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대의원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국 대의원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 때도 전국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이분들이 거의 당락에 관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사를 좀 드린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시기 평소에 전 제가 안 이런데 와. 저도 오늘 사실 김용락 뒤에는 김용락 위원장님도 사실 오시기 또 30분 늦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당에서 너무 급하게 그 지역위원 인준하고 또 전당대회를 맞춘다고 그 지역위원회 대연대를 좀 일주일 상관으로 잡다 보니까 저도 사실 상당히 좀 힘든 대연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이거든요. 또 내일이에요? 네, 마치고 나면 또 대의원분들 전화 드려가지고 꼭 오시라고. 지난 2년 전에 저희들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 이제 대의원들이든 지역 대의원대를 모두 이제 비대면을 했잖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의원분들 하시는 분들만 정리하면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 같은 게 100명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51명의 지역 대의원분들이 오셔야지 대의원대가 성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군데 지금 인사 다니고 있는데 예정 시간 보다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여기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대의원 대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주저리 말씀드리는 거는 늦었음에 대한 사과를 좀 위해서. 일단 마이크를 좀 당겨요. 마이크를 좀 당기고 이 정도? 좀 숨 좀 쉬고 숨을 좀 쉬시고 우리도 뭐 좀 얘기 좀 하긴 했었는데 우선에 물론 이제 우리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 그간에 이제 대선 머리 스타일하고 괜찮아요. 좋으십니다. 진짜. 방송 나가는데 조금. 좋으십니다. 괜찮아요. 방송을 우리가 갈 일이 별로 없잖아. 우리 짬밥이 좀 원래 권태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냥 방송을 한두 한 건 아니잖아 사실. 아니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자주 나가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문광근 PD님이 안 불러주면 유튜브 출연도 거의 어려워서 오면 긴장된다니까. 옷 모양새나 머리 스타일이 괜찮으시고. 왜 이래요? 우리 평소에 하는 대로 해. 남도 보면은 잘못하면 한잔 알겠는데 평소대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오늘 오늘 해야 될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좀 확 줄여가지고 쉬운 걸로 해주세요.
일단은 네. 그 우리가 지금 대선 지선 그다음 지났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때 이후로 지금 위원장님 지금 근황 좀 사실 좀 지금 대의원 지금은 지금 바쁜데 네네. 그때 대선 끝나고 나서의 그때 근황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제가 대선 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 경선 때부터 지역 이제 선대위 뭐 공동 본부장 겸 집행위 맡아서 한 6개월을 쭉 달렸었고요. 그 대선 끝나고 저희 사실 쉴 틈도 없이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는 바로 지방선거를 또 준비해서 6월 1일 지방선거 끝내고는 사실 저희들이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다 보니까 뭐 지역위원회도 정비할 필요성들이 있었고 또 대구 민주당은 더 잘 아시다시피 내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갈등도 있었고 또 혼선도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좀 추스리는데 뭐 시간을 좀 보냈고 보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전당대회가 돌아와서 사실 뭐 계속 이어졌던 뭐 당 수습의 뭐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솔직히 숨 쉴 틈 없이 지금 계속 연달아서 돌아가서 생방송 재밌습니다. 예, 돌발 이게 변수들이 많다 그죠. 예. 생방송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워낙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코로나 걸리셨잖아요. 코로나는 완벽하게 지금 몸 상태 예. 괜찮으세요? 예, 오늘 해제하고, 얼굴은 좋아 보이네요. 수요일 날 자가격리 끝나고 또 2, 3일 정도는 바깥에 조금 그렇죠. 이제 출입을 하더라도 자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지나고 오늘 PD님 만나 뵈러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혀 가볍지 않은 가벼운 것 같은데. 청정 청정 몸 상태를 가지고 정정 몸 상태로 가벼운 마음으로 지각을 하셨다 그죠? 네. 참 전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아이, 나 이거 오늘 저 두고- 가볍다 그러니까 오늘 좀 나 무겁게 한번 두고 가보자. 두고 이거 찍힐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데 좀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 오늘 또 질문에 나서 가지고 일단 아까 저 선거 얘기하셨으니까는 하나 더 말씀드려 보는 게 지금 어차피 이 선거 지나고 나서 대선 지선 지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어떤 민주당에 대한 반응도 있겠지만은 또 권태금 위원장님 계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선하고 지선을 쭉 거치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패배는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그 대선을 지고 나서도 지역 주민분들이 생각보다가 너무 이제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지방선거를 지나고 나서는 사실 저희가 후보를 제대로 못 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지역구는 뭐 기초 2분 출마하시고 다 당선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이 대구 전체 상황들이나 전국적인 상황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이제 이렇게 조금 아쉬움을 또 위로의 말씀 많이 주시고요. 또 다만 이제 곁들여 주시는 말씀들이 그렇지만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민주당이 정말 주민들 속에서 열심히 지역 정치 활동하면 또 주민들께서 언젠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실 거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뭐 칭찬하시는 분들 또 우려하시는 분들, 뭐 격려하시는 분들 이런 의견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질문에 지금 이제 좀 미알고라는 분이 자꾸 대구 시당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뒤에 나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성급해 지금. 너무 말안 했는데. 왜 이래 성급해. 네. 자, 아무튼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아까 이제 선거 이후에 대한 시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 선거 이후에 대한 시당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현재 선거 이후에 대구 시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사실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뭐 대선 지선을 시당 지도부 함께 이제 치렀는데 바깥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주민들이 보시는 이제 이렇게 평가 지점은 뭐 대동소양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쨌든 대구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을 임하면서 당원들과 또 시민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지적들을 주시는 것이고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이 공천 갈등에 대한 문제 특히 공천이 조금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도 아주 신랄하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고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지난 대선은 대구 경북이 대선의 전략지다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렇게 지점이었는데 저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보다가도 빠지는 득표를 받았단 말이죠. 특히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는 뭐 안동 출신의 뭐 대구 경북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생각보다가 이제 지지율이 못 나왔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나 경북이 우리 시도민들의 마음 속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국가적 비전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드리고 말씀드리는 이런 준비도 선거 기획이나 정책 부분도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러한 이제 평가들이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상태고 그 이제 대선 지선에 연이은 이제 이렇게 패배를 겪으면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민주당을 지켜왔던 선후배 당원들께서 이 당에 대한 좀 자괴감 또 절망감 이러한 부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대선 지선은 선거는 패배할 수 있는 거지만 당 조직이 다시 건강한 이제 이렇게 소통과 또는 지역위원회 치단까지의 조직적 강화를 통해서 다음 지방 정치 또는 이제 이렇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대략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저는 이 대선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드릴 질문이 아까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덜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이 대구가 유독 낮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굉장히 낮았잖아요.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이제 일부 당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거 대구시에 있는 기초의원들의 탓이지 않느냐. 실제로 대선 운동을 했느냐, 하긴 했나 이런 의문들이 많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시당위원장 후보를 곧 될 거여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또 정치를 입에 있는 말을 속에 있는 말 안 하고 하진 않거든요. 뭐 페이스북에 많이 남겨졌으니까. 네, 그래서 뭐 표를 몇 표 이럴 거라 생각하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지방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일면 맞는 측면도 있고 또 내부적인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이렇게 제대로 못 보신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우리 기초의원들이 가장 잘하는 선거운동은 매 시기 선거운동에서 자기 지역구를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보다가도 이제 구의원, 시의원분들이 훨씬 지역사회에 들어가면 주민분들에게 신뢰도 많이 받고 확장성도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만큼 이제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득표율도 반등의 이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이제 시당이 이제 지방 의원들을 모아서 뭐 아침에 출근 선전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이제 지방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선거 운동을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어렵게 만든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지방 의원들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선거 운동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만 이 부분은 지방 의원들 개인이 열심히 안 한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 싶은 게 이제 다른 쪽에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 그러면 사실 이번 대선에서 대구의 이제 대선 캠프 선대위원회 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대본에서 정확한 이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선 운동을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이제 지휘를 못한 게 저는 가장 큰 실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구에 계시는 뭐 시의원, 구의원분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고 그것을 돌파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선거운동에 정확한 지침을 주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본의 아니게 우리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뭐 우리 의원분들도 뭐 전술에서 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살려줘. 어? 아니, 이거 사는 게 다 살려줘. 일단 살리고. 일단 지금 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채팅창에서 질문이 나오지만 지금 대구 시당에 당원들 간에 불신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지선 대선 평가를 갔을 때도 어느 분이 왜 그래 싸우십니까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모인 플로어에 모인 분들에게 질문을 했듯이 뭐 시당 위원장에 대한 불신도 깊고 당원들 간의 불신도 깊고 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 민주당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이 정치적인 확장성, 특히 이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기본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당원들 간의 이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서 민주당 당원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애당심이라든가 또는 대구 변화에 대한 열망들은 어느 지역 호남이나 수도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뛰어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군이라 그러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분들의 이제 이렇게 그 절박함 또는 이제 애당심을 어떤 지도부가 잘 묶어주고 이분들의 힘이 이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원들의 이제 갈등 문제보다가는 그래도 조금 지역에서 뭐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또는 그 시의원, 구의원 같은 이제 선출직 공직으로 나가는 준비를 하시는 이러한 이제 정치인분들 간의 조금 갈등이 당원들의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외화되어지기도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뭐 당 안에서 이제 이렇게 뭐 시당 집행부에 대한 지도력의 문제, 뭐 집행력의 문제, 또 대선 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공천 기타 등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게 현실이고, 다만 이것이 이제 당내 당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아닌 측면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8월 또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룰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물론 전체적인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전당대회에서 전체 중앙당에 대한 룰뿐만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지방 그 지금 지역위원회 이제 시당위원회도 룰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선거 룰이 지금 특히 대의원 제도, 재의원 전당대회 투표 제도에 대한 의견이 각자 그 당원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시당 위원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생각에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시당에서의 앞으로 운영을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운영을 하는데도 지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들 아시는 이제 부분인데 핵심적인 것만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단 당 대표를 뽑는 이제 전당대회 룰이 조금 변경이 되었죠. 기존에 이제 전국 대의원이 40%의 가중치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많은 당원들께서 이 가중치를 없애자 이러한 이제 개혁 요구들이 있었고, 물론 그 과정에 미미합니다만은 10% 정도가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최고위원과 이제 당 대표 이제 컷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는 3명까지 그리고 최고위원 8명까지 하는데 최고위원은 지금 19명 정도가 17명, 19명 정도 등록해 있는데 8명을 끊으면 이 컷오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컷오프는 중앙위원들만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은 지금 당내 전체 보면 한 390명, 한 400명 정도 약간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분들이 이제 이렇게 최고위원들을 컷오프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당 대표도 지금 70%는 중앙위원들 투표가 관건이고 나머지 30%가 이제 국민 여론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이전 룰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전국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제 이번 전당대회 준비 과정과 상관없이도 이게 전국 대의원들에게 과도하게 주어져 있는 가중치는 이제 풀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렸고,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전국 대의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조금 당 운영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도는 두더라도 투표 가중치는 당원
1인당 1투표로 대의원 상관없이 가중치 없애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대위에서 뭐 조금의 변화를 주지만 근본적인 이제 이렇게 그 핵심의 룰 변경을 안 해준 거는 상당히 이제 큰 실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전국 대의원들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대부분 선출을 하거든요. 그 대구 같은 경우에 한 35명에서 한 45명 정도 권리당원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일부에 이제 차이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전국 대의원대를 모집을 하게 되면 지역위원회로 전국 대의원 모집에 신청하시는 당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또 시당으로 하시는 분 많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가 35명인데 지난 2년 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한 2명, 3명 정도가 전국 대의원 모집에 이제 스스로 신청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고나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다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해가지고 네. 지역 대의원에서 인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그 추천을 하는 과정은 지역위원장의 그렇죠. 영향력이 많이 결합이 생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대부분 전국 대의원들을 선임하는 게 한 7, 80% 가까이 될 거거든요. 90% 넘지 않나요? 이제 그거 뭐 조금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당 내에서 뭐 당 대표 선거라든가 또는 최고위원 선거에 결국은 이제 개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한 이제 이렇게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대회에 대한 그 룰 변경을 하는 것도 다수 개파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나의 개파 정치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저도 뭐 계속 주장을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이제 뭐 현대식 정당을 완전히 팔발꿈을 해도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많이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상임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뭐 저희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어떤 정당도 뭐 당 한 사람이 주인인 이런 형태의 이제 현대적 정당 운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더 많은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 또 당내 민주주의를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건강성이나 확장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여전히 이제 이렇게 과거 개파 정치의 뭐랄까 경향성이랄까 뭐 이런 게 또 남아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은 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천에 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 당하시고 집에서 공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잘하실까? 제가 우리 문신대한테 워낙 조금 지랄을 많이 들어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오늘 정말 제가 평소에 생각을 물어보신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정갈하게 말씀할 수 네.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나 이제 스위칭하고 막 듣고 막 이 가운데 막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그 우선에 나오셨으니까 이게 시당위원장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물어봐야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자 일단 우선은 공약을 지금 5대 공약을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셨는데 네네네. 그 중에 이 뭐 다는 얘기를 하긴 힘들겠지만은 지금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들이 27일, 8일 다음 주 수목 이틀 간에 이제 그 위원장 후보 신청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접수가 끝나면은 이 공식적인 후보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당원분들 좀 나누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싶은 것 정도는 몇 가지를 먼저 제안 드려서 당원들께 생각도 여쭤보고 또 보완점도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대구 민주당 현 상황에서는 당내 소통과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이게 어떤 이제 이렇게 정책 공약보다가 1순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대구의 권리당원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9천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9천 명이 전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구로 본다 그러면.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난 총선 때 또 대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원들이 조금 이제 늘어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9천 명 해도 사실은 군산시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 지역위원회
하나의 권리당원 숫자하고 똑같거든요. 뭐 그런 정도 비중이니까. 근데 어쨌든 대구에서 저는 김부겸, 홍일학 같은 이제 또 물론 저희 지역에서도 뭐 임대훈 또 이재용 뭐 이강철 같은 뭐 지역 출신 선배들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실 정치에서는 김부겸, 홍일학이 이제 일선에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구 정치인이 자기 개인기로 독자적으로 대구 정치 역량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대구는 국민의힘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정치인들 또 지방의원들 당원들이 정말 소통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인 상황으로 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어디도 이제 돌파가 되지 않은 앞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제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당원들과의 소통이나 화합을 통한 당내 이제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왜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못 해왔을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구 민주당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먹을 게 좀 많으면 싸움도 덜 나는데 먹을 거는 너무 적고 뭔가 나누고 싶은 사람은 많다 보니까 작은 것을 놓고 더 치열하게 당내 긴장과 갈등과 때로는 이제 상황까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그게 이제 뭐 특정한 분열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시당 위원장이 되면 당내 소통을 기본으로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대구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실제 이제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바꾸자. 그게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대표 나오신 후보들한테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들한테도 보는 분들마다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대구가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는 대구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 문제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거의 입법까지 갔다가 이제 덮여져 버렸던 건역별 비례제라든가 석패율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입법해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 대구에 있는 정치인들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호남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두 있고 우리 대구 경북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두 명 있어야지 이게 이제 전국적인 이제 이렇게 균형이나 정치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지역 구조를 혁파하는 계기가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다 동의하면서 실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이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왜?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이 대선 지선을 지면서 뭔가 정치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모멘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뭐 민생 문제도 해야 되지만 정치 개혁 아젠다 던져야 된다. 그 아젠다의 첫 번째가 저는 지구당 부활과 건역별 비례제나 석패율제 같은 영원함에 야당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존재할 수 있는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당내 문제도 있죠. 저희들 가장 이제 아쉬웠던 거는 뭐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들, 또 뭐 대선 후보들 내려오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험지대구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독립군의 심정으로 아니 70년 동안 독립군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은 대구 오셔가지고 이제 위로만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정말 진정성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대구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내의 경우에도 지금 대구 경북의 비례 의석은 한 개씩은 우선 배정을 해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만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이제 당대표 출마하실 때 뭐 이제 대구 경북에 몇 명은 딱 안 가셨는데 어쨌든 이제 어려운 지역에 비례 후보를 우선 배정하는 걸 공약으로 하시고 뭐 지구당 부활 문제 약속을 하셨고 또 그저께 박용진 이제 후보가 또 대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KBS 방송과 인터뷰하면서도 영남권에 민주당 비례 3개를 무조건 자기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PK 한석. 그 TK는 이제 대구 하나, 경북 하나, 2석. 3개는 이제 당내 험지에 대한 전략적 비례 배정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이제 밝히고 계셔서 이게 제가 또 속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들은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뭐 당대표급들이나 최고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위원장들이나 지역에 있는 뭐 선후배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이거는 후보를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떤 후보에게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이야기를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계속 지금 당내 소통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소통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보면은 뭐 강민구 저 지역위원장님도 저번에 첫 번에 오셔가지고 소통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강민구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겠다. 솔깃해. 나가 유튜브 한 사람한테 솔깃하다고. 그런데 물론 그거의 하나의 방안이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당과 당원과 또 시당과 또 주민들 간의 일반 시민들 간의 이제 소통 구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시면서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어떤 뭐 방법이 따로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 30년을 이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동조합 같은 조직들은 이제 우리 대구 민주당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 안에 많은 이제 정치적 스펙트럼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단위 개수도 한 150개 되고 또 조합원들도 대구만 제가 본부장 할 때 했던 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 문제가 되게 이제 중요하다 이래서 하시는데 사실은 소통하는 방법이나 기법 문제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리더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정말 갖고 있냐. 지역위원장이나 시당위원장이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저는 70%는 소통 문제는 해결되는 봅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느 이제 지역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당원 카톡방 같은 걸 잘 안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운영을 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래 불러놓으면 그 안에서 그래 싸운대.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뭐 당 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시기가 되면 같은 지역이 이제 당원 방 안에서도 당원들께서 지지하시는 후보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호불호나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통을 하게 되면 지역위원회만 시끄럽고 당원들끼리 결만 생긴다. 차라리 안 보고 안 싸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까 지역위원장 아니야? 우리 지역 우리 지 그래서 아까 이제 소통의 이제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위원장들이나 시당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당원들과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인드를 세우는 게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식은 다양하죠. 저희 이제 달서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한 번씩 세금 이제 셋째 주 금요일 날 세금정이라고 당원들 정기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럼 한 5, 60명이 오세요. 뭐 한 10명이나 15분 정도는 이제 돌아가시면 오시기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모임을 가지고 우리 이제 지방의원도 의정 활동도 보고 드리고 또 중앙당부터 시당까지 또 당내 이제 이렇게 상황들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대구에서 민주당에 가입하신 분들이 당원으로 잘 교육이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조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생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대구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야 국민힘은 아니겠다. 그래도 민주당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그분들하고 당에 대한 또는 이제 이렇게 당 활동에 대한 또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이제 이렇게 뭐 소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또 아까 이제 뭐 유튜브 이야기도 하셨지만 유튜브뿐만 아니고 지금 대구 이제 시당의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래도 글이 올라오면은 뭐 공천 문제 나올 때는 조회수가 한 2, 3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책 발언도 있고. 근데 지금 대구 이제 이렇게 그 시당 홈페이지가 거의 사실은 냉장고 된 지가 오래된 거죠. 보면은 2018년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당원들이 그냥 유튜브 만든다고 안 오시거든요. 재밌어야 돼.
그래서 컨텐츠도 문광덕 정도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재미있게 좀 만들고 이는 다양한 부분들은 전 충분하게 우리가 기획해 볼 수 예. 있다. 한 표 얻나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예. 앞으로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 표 가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계시잖아요. 근데 참 웃기는 게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이 지역위원장들은 대구시당 운영에 특별한 이제 이렇게 독자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그냥 상무위원회 이제 이렇게 일원으로 참여할 뿐이지. 근데 실제는 이제 이렇게 직무대행이 아닌 구체적으로 총선까지 출마를 예정해 둔 지역위원장들은 자기 지역의 리더십으로 또 정치 이제 지도자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 조금 더 이제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는데 그냥 요즘 어때요가 아니라 대구시당의 방향이나 각 지역위원회의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대구에 이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높이의 이제 이렇게 논의력을 지역위원장들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14명의 지금 저희들이 상설위원장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위원회, 뭐 장애위원회, 노동위원회 이런 14개의 상설위원회 계신데 이런 상설위원장님도 사실은 적어도 대구에서 민주당의 이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그 특별한 전문 분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과 이제 이렇게 그 친화를 가지신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만들면 시민사회하고도 충분하게 저는 이제 소통이 가능한데 그러한 전략적인 준비를 저희 대구 민주당이 잘 못해온 거죠. 또 궁금한 게 이제 전임도 하셨으니까 네네네. 지역위원장이 지금 우리 10개 중에 2개만 직무대행이거든요. 10개는 다 상설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이 서로 교류하시나요? 교류하죠. 어떻게 교류를 하시나요? 어떤 그 방법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단톡방? 대부분 이렇게 예, 하나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위원장 간담회 네. 잘 안 했습니다만은 뭐 네. 하고 또 상무위원회도 보통 저도 이게 상무위원회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기본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상무위원회 때 보고 그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동일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위원장들끼리 연락해서 상시적으로 묻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장들은 없나요? 그러면 그렇죠. 없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대구시당 조직 체계상 네. 또 저희 민주당 당헌 당규상 특별한 결정권이나 논의력을 보장하는 체계는 없지만 그건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위원장들이 한 달에 2번씩은 정기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당 전체나 대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지역위원장들의 정치력도 성장시켜주는 이런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모 운영 지역위원장님께 대화하다가 저보고 어디냐 물으시길래 어디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그- 지역이에요. 아니요 그 지역위원장이 누구냐고 누구다 이러니까 한참 고민하시다고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교류를 안 하시나.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이제 이렇게 총선을 끝내고 지역위원장 이제 공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총선을 출마했을 때 12분이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지역위원장으로 인정받으셔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뭐 김부겸 총리님, 홍일학 의원 뭐 위에 올라가시고 경제보시장 가시고 뭐 이상식, 박용영 이런 분들 좀 떠나시면서 12개 지역위원회 중에 대선 때 8곳이 직무대행 체제였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역에 뭐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소통이 그랬던 거. 이번에 지금 12명이 이제 10명은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이고 2분은 직무대행으로 직무대행이네. 이제 선임이 되셨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재선임된 게 저 혼자니까 나머지 11분은 좀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서로 또 모르시는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또 구연을 하시다가 올라오신 분들도 네.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선임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죠. 시당 위원장이 안 되시더라도 네. 지역위원장님이 재선이시니까 네. 그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그 역할을 좀 이제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거의 이제 뭐 막바지가 한데 좀 숨 좀 쉬고 네. 숨 좀 쉬고 일단 뭐 좀 마시고 자 뭐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대구시당이 또 대구에는 국민의힘도 있고 뭐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쭉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구 정치 내에서 대구 민주당의 또 역할이랑 또 이런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 민주당이 대구에서의 미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이게 진짜 대구 민주당이란 민주당답다는 소리 들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참 이게 입 바른 소리를 하면 간단한 이야기고 실제 대구 민주당의 이제 비전과 또 대구의 역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대구 민주당이 뭐 대한 정당 내지는 민주당 정도면 좀 편하게 말씀드려서 구청장 하나 정도는 맡겨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역에서 한 30년 뭐 정치 보다가는 이제 이렇게 기층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교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지금 상태가 저는 엄청 많이 변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조금 바뀔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셨는데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은데도 민주당을 보니까 민주당도 뭘 주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전 이게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뭐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상황 아닌가 싶은 진단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구 민주당이 대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대구 시민들이 분명히 대구 민주당에도 기회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당에 와서 올해 이제 4년 차인데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대구 민주당이 대구를 어떻게 변화 발전을 시키겠다. 또 우리 대구 민주당은 대구 시민들하고 어떤 현안을 어떤 문제 어떻게 소통하고 만들어 가겠다. 이러한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도 너무 속이 상했던 게 물론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을 엄청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거보다가 작은 이제 행복을 주는 뭐 효능감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되게 인기도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소확행 뭐 100개 20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민주당이 대구 경북이라는 이 전국 최하의 경제 경제 위기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거냐. 뭐 통합신공항 문제 또는 뭐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행정 통합 문제, 대구 이제 경제 먹거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굵직한 이제 이렇게 집권 여당 또 정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의 비전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힘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부족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다른 무엇보다가 우리 대구 민주당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대구에도 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러한 이제 이렇게 조금 뭐 개혁 민주적인 진영에 계시는 전문분들 모셔가지고 대구 민주당의 대구 비전 이걸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제가 이제 시당위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게 뭐 사실은 뭐 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 떠있지만 저게 5년 10년 내로 해결되진 않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기적 중장기적인 대구 이제 이렇게 변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이거는 1년 2년에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잡아놓으면 우리가 뭐 몇 번의 선거 과정에서도 또 이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꼭 만들어내야지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도 실제 무기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 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절박했던 거죠. 그걸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시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큰 아젠다나든지 뭐든 기슈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렇죠.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한데 예. 근데 대구에는 인재풀이 좀 사실적으로는 부족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야 돼. 어쨌든 간에 낳고 나서 길러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민주당이 시당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그렇게 없었어요. 이때까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인재 발굴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위원장님 지금 시당 후보적으로 지금 출마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성이라든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네. 대답을 하세요. 네, 가지 말고. 이거는 진짜 훅 들어온 질문이어서 머리가 조금 하얀데 하여튼 저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대구 민주당이 지역 정치인을 어떻게 발굴 육성해서 지역 집권의 로드맵을 그려갈 거냐 이 고민 하나 있었는데 저는 제2의 김부겸은 대구에서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뭐 제3선을 한 이러한 이제 정치인들이 대구에 와서 대구 정치를 바꿔보겠다라고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네 대구 가서 한번 선거만 나가지고 떨어지면 뭐 총리 발탁할게 이런 이제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자의적으로 대구 와서 대구 정치 변화를 위해서 희생할 민주당 정치인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뭐 지역위원장들 다들 훌륭하시지만 죄송스럽지만 저부터 제 이야기 할게요. 저는 지금 총선도 출마를 했고 또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총선에서 대구에서 1대1로 붙어서 다음번에 당선되겠다 노력은 할 건데 실제 현실적인 부분 봐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대구 민주당을 책임질 정치인들을 체계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 20대 30대 청년들을 키워서 구의원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죠. 구의원 뭐 재선 3선을 시키고 그럼 다음에 시의원 도전을 시키고 뭐 시의원 재선 3선을 하고 지방 자치단체 출마를 시키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단계적인 이제 이렇게 로드맵을 안 잡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괜찮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구청장을 출마시킨다, 국회의원을 출마시킨다. 저는 당선 가능성 제로로 봅니다. 당선돼도 예.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대구에 이제 이렇게 대구 민주당이 지금 뭐 대선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뭐 총선 같은 판이 벌어졌다고 후보를 막 내가지고 당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조금 황당한 전술은 적고 정말 그거는 그거대로 해당 시기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을 키워가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육성 프로젝트를 당내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번에도 좀 아쉬웠던 게 저는 뭐 3선 구현 하시는 선배들이 시의원으로 한번 출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절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뭐 3선을 하시는 분들과 우리 청년들이 붙어가지고 당규상 비율제 때문에 이제 3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공천을 못 받고 그렇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는 이제 정말 좀 민망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만약에 당이 그런 분들에게 무소속 말고 차라리 시의원을 좀 출마하시라. 그럼 당에서 이러저런 전략적인 뭐 공천을 통해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민주당의 우리 선배들이 절반 이상은 무소속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출마를 택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이렇게 경험이나 그러한 고민들을 평소에 못 해오다 보니까 이게 충돌로만 되어지고 우리 내부적인 이제 이렇게 공천 난명상만 발생시켰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구에 아까 이제 사람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뭐 사회적 경제 부분 그리고 여성 인권 부분 또 이제 장애 노동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져왔던 아젠다하고 가치에서 가지고 국민의보다가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고 대구에도 그런 분야에 아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을 당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시킬 거냐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시당에 지금 14개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맡으신 분들은 정치 지망생보다가는 그 해당 분야에 대구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또 적어도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누구지 뭐 노동은 누구지 여성은 누구지 이 정도의 이제 이렇게 소통과 확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또 성장을 시키는 과정들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준석이 성공했는 게 경대에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 그 경북대 지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제
뭐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이 이제 이렇게 역사적 뒤안길로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대학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적 아젠다 가치에 대해 가지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가 조금 많이 이제 이렇게 줄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대구에 이제 이렇게 각 대학별로 당을 고민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제도적인 장치.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구에서는 그나마 이제 청년원이라고 청년 정치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한 20-30명 모여가지고 한 2-3년 동안 준비를 잘 해오시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그런 분야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최근에 그분들이 이제 또 자기들끼리 워낙 대구에 선배들 안 도와주니까 자기들 무슨 청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 중이라는 말씀도 전에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당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면 대구에는 사람이 없어서 뭐 정치 지망생들 키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안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규정은 할 수 있지 몰라도 실제는 저는 충분한 자원성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차피 저 인원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인재를 발굴했으면은 정치 입문하기 위해서 또 뒤보면은 선거 때마다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천에. 예죠. 그러니까 그게 공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니, 지금 요번에 또 시당에 갈등됐던 부분도 이제 공천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공천에 대한 심사 기준이라 아니면 공천위원장에 대한 어떤 자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엄밀한 자격 뭐 기준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몇 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명확성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이 사람에 대한 또 각 개별적인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심사위원장에 대한 또 불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천위원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 재심위원장부터 해서 네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지금 알 수 없는 이유가 뭐고 또 왜 이렇게 기준점이 좀 세워지지 않는 게 왜 그런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민주당의 공천 매뉴얼이 가장 이제 이렇게 그 공평하고, 그리고 그 뭐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이제 이렇게 가장 공정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공천 매뉴얼이 이제 시당으로 내려와서 작용이 될 때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컴파운드가 생기면 이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공천 매뉴얼을 굳이 이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야, 당이 공천한다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가장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이제 방식을 통해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렇게 배점부터 시작해서 공천 방식에 대한 룰 이런 거 다 오픈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야지 민주당이 공천을 끝냈을 때, 야, 민주당이 그래도 이번 공천은 공정하게 했네. 정말 당선 가능한 경쟁력을 중심으로 했네. 이러한 평가를 받을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정당 공천의 ABC라고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당이 오히려 막 공개를 해야 돼. 지가 조금 뭐 부족하게 뭘 해먹고 싶어도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막 이야기를 해야지 공천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저쨌든 아쉬운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천위원회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해야지.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부족함이 있었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나는 이번처럼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번처럼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자기한테 들어오는 화살도 피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슨 금은 보화처럼 꽉 동염해놓고 오픈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그거에서 좀 난해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저는 물론 그때는 좀 제 취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좀 물어보긴 했었는데 다들 그걸 궁금해해요. 왜 이 사람이 결정이 됐는지 결정된 기후가 뭔지에 대한 부분인데 뭐 시당에 물어보면은 뭐 공천위원장이 그 권한이고 이럴 때 뭐 시당은 관련 없다 이래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당에서 우리 이제 언론 기자분들이나 또 당외로 당내 공천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저는 왜 이제 이렇게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안 해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단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정한 공천을 위해 가지고 잡은 룰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선을 하고 있는 의원이 3선에 이제 이렇게 공천 신청을 했을 때 동일한 지역구에는 가번은 주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를 하시는 이제 분은 구현 이제 구비례를 하신 분은 구현 출마하더라도 3인 선거구에 이제 공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인 선거구에 나가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분들은 있는 경우가 있었는 거예요. 이게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왜 3선하는 사람을 3인 선거구에 공천을 줬냐 이야기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3선에 도전하신 분이 3인 선거구에 공천을 하더라도 가번은 주지 않는 거지만 나번은 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인 선거구에 그 부분 하나만 이제 공천 신청을 한 거죠. 2인 선거구에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공천 신청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단수 재선이지만 3선 도전을 위한 단수 공천을 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거예요. 또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3인 선거구에는 출마를 못 한다. 이래 놓으니까 이 비례 이제 현역 비례 의원님은 2인 선거구에 공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3인 선거구에 했는데 하니까 공천을 안 줬겠죠. 뭐 그는 이제 과정들이 적용이 됐는데도 이 내용을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누구는 재선에서 3선 가는데 공천을 받고 누구는 또 탈락을 당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다른 것보다가 뭐 개인적인 이제 감정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상당히 비일비재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했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 잘못한 건 더 많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 싶어요. 결국은 그게 투명성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풀면 되는 문제를 그렇죠. 그걸 풀지 않고 계속 감추다 보니까 이게 의혹이 붙어지고 이렇게 커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것 이제 같은데. 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실제 이제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 더 아시다시피 이게 경쟁력 문제가 또 이제 당선 가능성 문제.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장 이제 이렇게 뭐 구청장 후보가 이제 출마도 한번 안 하고 탁 해성처럼 나타나고 당선될 가능성은 대구는 저는 제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현 정말 열심히 실적을 내고 정치인으로서 이제 기대가 가능한 있는 분들은 공천 한 번 더 줘서 이분들을 대구 민주당의 정치 자산으로 만드는 이런 이제 정무적인 판단 또 전략적인 이제 선택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일률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커트를 시켜버리면 4년 동안 고생해서 쌓아온 우리 뭐 그 개인 정치인도 그렇지만 당 입장에서는 대구 민주당의 정치 자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당이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안 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사천 아니냐, 공천에 다른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어떠한 해명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잘못을 갖다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원래 원칙대로 시작해서 한 시간이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시간이 됐어요. 도착해서 말씀하시고 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벌써 2시간 넘어가는데. 아, 자,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네. 제가 좀 질문 정말, 하나만 좀 예, 드려볼까요? 예. 예. 그 우스갯소리로 네. 누가 저한테 물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구시장은 홍준표. 이게 진짜 암울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구시 의원이 비례가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원통시 의원도 다 국민의힘, 예. 시장도 국민의힘. 31대리죠. 예. 예. 국민의힘인데 그것도 홍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남도지사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당 견제 되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이번에 제 공공기관 통폐합 통화, 문제, 이 문제 제2 그 네네. 뭐 국립어려운 네. 그 문제. 네. 예. 그 이게 사실 뭐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뭐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시의회가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청부 입법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바람처럼 해버리는 상태거든요. 저는 저러한 경향이 계속 가면 대구시의 건전한 이제 이렇게 의회의 기능인 견제의 기능조차도 이게 무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홍준표 독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홍준표 시장이 입성하자마자 대구 통합신공항 문제 이거를 기부대 양해 방식에서 전액 이제 이렇게 그 국가 예산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안 특별 하겠다는 만들겠다. 거지. 이렇게 던졌다가 또 최근에는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약 10조 규모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특별법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기부대 양념을 또 이어가겠다. 이렇게 막 정책에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이 일단 이제 딱 찔러놓고. 꼽히면 찔러놓고 돌아서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또 그냥, 말을 바꾸는 이런 방식이어서 이 대구 시정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안정감이 홍준표 시장 하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위태롭고 혼선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예측은 다들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뭐 당 상황이 지금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러한 부분에 대한 즉자적인 이제 이렇게 입장이나 뭐 입장 표명이라든가 대응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제 고민은 빨리 시당 위원장 선거 끝나면 뭐 저는 제가 되면 가장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 되더라도 시당에서 대구 시정 특히 홍준표 시정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해주는 이제 이렇게 대응력이 필요하다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좀 죄송스러운 이제 이렇게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대구 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대구의 이제 이렇게 경제정책 산업적 어떻게 할 거냐는 민주당의 이제 이렇게 비전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붙어야지 이제 이렇게 대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홍준표가 뭐 하는 게 그거는 잘 안 될 거야. 그건 잘못되어서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해서는 대구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대안 정당이나 또는 지역 이제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요. 윤석열, 홍준표 시대는 저는 민주당의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대구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강한 야당으로서 이 국민들의 그 뭐 고민들을 또 민생을 윤석열의 독주나 홍준표 독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모습이 필요한데. 싸우는 거는 제가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뭐 주먹다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대구시장과 또 국민의힘 대통령에 맞서서 대구의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야당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또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시장 후보는 겸손하기도 하지만 예의도 있지만 또 전투력도 있는 뭐 제가 좀 적절히 않을까 싶은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좀 하나 바라기를 네네. 그런 전투할 때 보면 장군이 있으면 네네. 진격하라 하고 자기는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군졸들 죽는 거 보고 후퇴하라 네.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시당 위원장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앞장서서 나가서 장렬히 전사를 하시더라도 이거 이야기가 되는가? 그 부분 저는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년을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왔었거든요. 그 제가 정가가 8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저한테 개인적인 이제 문제로 발생된 정가는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뭐 그 조합 활동이나 운동 과정 발생된 정가인데 집시법.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이야기 그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돌격하라 해놓고 뒤로 빠지는 이게 성격이 안 돼요. 제가 그랬으면은 정가를 뭐 안 다뤘겠죠. 제가 사실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범죄 조회에서 보니까 정가가 14개더라고. 정가 근데 14번. 근데 공직 출마용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벌금 100만 원 미만은 또 이제 안 내도 돼요. 그걸 빼니까 이제 뭐 얄짤 없이 그냥 내야 되는 게 8개 정도인데 저는 뭐 이제 20대부터 어쨌든 대구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사회 운동의 영역에서든 또는 학자의 영역에서든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는 정치의 영역에서든 그 영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구에 정말 많은 곳에서
소신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대구가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한 30년을 이제 사회운동을 해왔었는데 정치에 와서도 그런 생각인 거죠. 제가 뭐 국회의원 빼지다는 게 제 인생의 목표나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절대 아니고 대구의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남은 이제 인생의 소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가를 더 달면 이제 출마가 안 되는 게 어렵겠지만 정가는 안 되는 범위에서 돌격 앞으로 외치고 최선도에서 뛰어가는 그런 위원장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건 우리는 2시간인데 1시간 더 나갔는데. 그럼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네. 좀 말하면 원래 시간 금방 가요. 말씀 잘하셔서. 자, 뭐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제 대의원들도 있고 당원들도 있잖아요. 이따 저 보지 말고 저 카메라를 보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 머리 괜찮아요? 마무리 발언, 발언으로 이제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하신 말씀 마무리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대구 민주당 당원 여러분, 대선 패배와 또 지선을 겪으면서 우리 대구 민주당 선후배 당원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아픔 또 자괴감이 또 크실 겁니다. 또 대구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 하루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저는 현장에서 우리 당원분들 뵈면서 확실하게 확인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대구 변화에 대한 열망들 또 대구 민주당에 대한 애당심 그것만은 전국 어디에 있는 당원들보다도 높고 귀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모아서 대선 지선 패배 후에 우리 대구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신뢰감을 주고 또 우리 당원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구 민주당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하고 2년간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대선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번에 다시 12개 지역위원장 중에서는 혼자 지금 제 힘으로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뭐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데요. 하여튼 당원들과 함께 우리 대구 민주당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신뢰감을 갖게 만들고 또 그 앞서서 우리 당원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구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젊은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8월 6일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대구민주당의 미래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분골쇄신 새로운 민주당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당위원장 검증 토크 통하였느냐 그 2번째 시간 권태급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늦게만 오셨으면 딱 좋았는데 지금 늦게 오시면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권태급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같이 오늘 저랑 하신 신성철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떨리고 좋네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의 공약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소회를 말하면서 부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회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저는 민주당은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문 PD님 또 말씀하셨지만 좋은 인재들을 육성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혁하시고 강한 민주당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면은 또 권태급 위원장님 가시면 또 다른 분 또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락 그
위원장님도 오시니까요. 오늘 줄줄이 다 오시는 거예요? 예, 오늘 다 오십니다. 오늘 연달아 오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건데 아무튼 오늘 5시인데 5시 30분에 방송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검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실 수 있는 중화의 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명락 의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